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힘들었던 하루가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이렇게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하고 우선주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경우 약 0.86% 하락해서 217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비교적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낙폭을 축소시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0.21% 하락해서 757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4% 정도 큰 하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장 막판에 비교적 상승하면서 54,300원에 마감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장 막판에 소폭 상승하면서 88,500원에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떨어진 만큼 외국인과 기관도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물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투신 쪽에서 오랜만에 순매도로 전환을 하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물 그리고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동시에 겹쳤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 차익 거래를 통해서 한꺼번에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사실 저는 오늘 주가가 양호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0,000포인트를 넘었단 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기술주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고, 무엇보다 6월 초에 약 10일간의 수출 물량을 살펴볼 때 반도체 수출 물량이 무려 22.6%나 상승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로 제가 해석했던 것이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2020년 말까지 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기준금리를 2020년 말까지 동결하겠다는 말은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불어넣겠다 이런 의지거든요.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나오게 된다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비록 오늘이 선물옵션 만기일이지만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과는 달리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죠. 자,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국내에서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난 20년간의 한미 기준금리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마다 우리나라도 같이 내리고 금리를 올리면 이어서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다시 내리면 같이 내려가고 이런 흐름이 반복됐어요. 그렇다는 말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선물 만기일과 옵션 만기일이 겹쳤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선물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물하고 옵션은 파생 상품이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의 어느 특정한 일정 시점에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를 말해요. 그래서 석유라든지 원자재, 외화, 주가지수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옵션이란 말은 상품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은 외국인과 기관이 보유한 차익 잔액을 정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날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한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선물 옵션 만기일이 왔을 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다면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선주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5월 말쯤에 조선주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카타르 측에서 대규모 수주 계약이 나왔는데 최근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종목을 보게 되면 며칠째 상한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6월 1일날 5만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339,500원까지 그야말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갔죠.
하지만 반면에 삼성중공업 보통주의 주가는 5,000원이었었는데 지금 6,930원까지 약 2,000원 정도 상승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선주는 지금 며칠째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 건드리지 마세요. 괜히 들어갔다가 물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물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이렇게 삼성중공업 보통주에 비해서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4조 3천억이거든요. 그리고 하루 거래량도 약 1,900만 주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죠. 반면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9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하루 거래량이 21만 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한가가 며칠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래도 비교적 상승이 나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이 많아야 1,000주였어요. 그리고 적게 나올 때는 100주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발행 주식수도 적고 거래량도 적고 시가총액도 적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올 때 크게 상승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들어갔는데 해당 종목의 포지션이 전환이 되었어요. 그럴 때도 상승과 마찬가지로 점 하한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다. 쳐다만 보시고요. 항상 조용한 종목들에 선취매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시끄러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수익 실현을 하던가 이런 자세를 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선주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몇 가지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대한항공.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약 2조 원 정도 되죠. 그리고 하루 거래량이 약 200만 주 정도 나오는데, 반면에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17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17만 주. 시가총액이 적고 거래량이 적고 발행 주식수가 적다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네 슈퍼하고 마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라를 사러 동네 슈퍼로 갔어요. 그때 그 슈퍼에 있는 콜라를 전부 매입하려면 약 100만원이 들지만 마트에 가서 전부 매입하려면 몇 억이 들 수 있겠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고 발행 주식수가 적고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은 조금만 바람을 불어 넣어도 그 주가는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날아갔다고 해서 따라붙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26조나 되는데 오늘 0.65%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삼성 SDI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600억밖에 안 돼요. 오늘 상한가 같죠? 그리고 최근에 우선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많은 자산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몰리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우선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 때문에 다른 우선주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24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죠. 약 40조 정도 되는데, 자,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는 무려 5위예요. 네이버하고 셀트리온 사이인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고 거래량이 많고 발행 주식수가 많은 우선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 SDI 우선주라든지 삼성중공업 우선주,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큰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당 종목들하고 같은 움직임을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내가 가진 주식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배당도 받으면서 배당 수익도 챙기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들죠. 적금 넣듯이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종목들을 다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단기 투자한다고 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종목마다 적절한 투자 전략을 만들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은 장기 투자보다는 비교적 단기 투자,
수익 매매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5월 한 달이거든요. 긴급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사용처가 어디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대중음식점하고 마트 식료품 이 두 곳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마인드맵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트 식료품 그리고 대중음식점 이런 업종에서 많은 국민들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용한다는 말은 이와 관련된 유사 종목을 찾아보면 비교적 단기간에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돼요. 물론 종이 형태로 나와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그 외에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 포인트, 그리고 선불카드 등등 이러한 것들은 8월 31일까지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 재난지원금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긴급 재난지원금의 사용 현황과 여기 나와 있는 기사를 통해서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이 지난 16년만큼 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나왔어요. 사실 지금 6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서 덥다라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덥다는 말은 마트, 식료품 이쪽에 사용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쪽으로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무조건 국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마트와 식료품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에 대한 판매량이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것이고 그동안 해외에 사용되었던 휴가 자금들이 국내에서 많이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휴가 자금까지 더해져서 이번 여름 시점에 아이스크림 시장이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제가 여기 롯데제과하고 빙그레의 재무제표를 가져와 봤는데 왜 이 두 개만 가져왔냐면 롯데제과하고 빙그레가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넘버1과 넘버2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주식을 매수할 때는 그 산업을 주도하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업체에 대해서 가져와 봤고요.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영업이익도 상승을 하고 있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만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운 여름이 될 것이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동안 해외에서 사용되었던 여행 자금들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많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무더위와 관련된 업종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자료하고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셔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지향적이고 대한민국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오늘 비교적 큰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손절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행동보다는 항상 숲을 보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